원래 태어나기 전에 한 가족이었는데 당신들은 독일에 태어났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죽으면은 다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자. 제가 묻힐 자리에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에 와 계십니다. 어머, 그래요? 예. 어머. 저도 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 시대에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배경이라든가 또 부모님이라든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저는 태어나기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 진주요? 네. 네. 저도 참 제 개인의 삶의 여정보다는 저희 부모님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진주에서 걸어서 정착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를 다시 찾아서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현재는 강원도 태백시 통이라는 데인데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아, 예. 지금은 뭐 자동차 타고 가고 그렇지. 기차 타고 가지만 그래도 멀던데요. 그래도 먼데 그 옛날에 진주에서 걸어서 이야. 통리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에 가장 노동 수요가 많은 데가 광산이었어요. 아, 광산촌으로 그렇죠. 찾아가셨네. 네. 50년대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쟁 네. 통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유일한 에너지원이 석탄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일거리를 찾아가신 예, 거네요. 그 광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시로 봐서는 그 노임을 갖다가 후하게 쳐줬는데, 그런 풍문을 들으시고 나도 광산에 가면은 뭔가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겠다 아유. 해가지고 진주에서 저 강원도까지 3년이 걸려가지고 찾아가서 통리라는 데 가서 정착을 하시고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와도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통리에 간 해가 제가 7살 때였어요. 아유, 세상에. 걸어가셨겠네, 그럼. 저희를 데려갈 때는 아버지가 중간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일부 가다가, 그다음에 그때는 우마차가 많이 다녔었어요. 소달구지죠. 소달구지 타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뭐 버스 있으면 타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도 뭐 지금은 쭈루루 가지만은 여 가서 환승해서 며칠 묵고 저 가서 환승해서 며칠 묵고 이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차다니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요. 댕기고 싶을 때 댕기고 그렇죠. 필요할 때 댕기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강원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통리라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걸 행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았느냐 나빴느냐가 아니라, 제가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도 소풍을 가면은 항상 가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폭포인데 그 폭포가 미인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폭포 이름이 미인폭포예요. 미인폭포. 네. 미인폭포라고 지금도 강원도 삼척에 있거든요. 도계읍에 가면은. 글로 소풍을 갔으니까 저는 아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제 유일한 친구가 주어진 자연들이죠. 아, 그렇죠. 네. 자연이니까 항상 가는 길에 기억이라고는 오늘은 어느 꽃밭에 들렸다가 오늘 어떤 겨울에 가서 놀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통리에서 도계읍내로 다시 이사를 가서도 학교 다니는 길은 항상 산을 넘어가거나 개울을 따라가거나 그런 거지, 지금처럼 길이 있는 데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다녔죠. 그렇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저희 고향에도. 그러면 아주 강원도에서 거의 청춘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출생만 강원도가 아니지. 그러시네. 제 모든 기억은 강원도 삼척이라고 하는 광산지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그때 기억이 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격이나 제 취향을 다 그때 형성시켜줬다. 아, 네. 그러니까 매일 그 제 친구가 됐던 거는 뒷산에 있는 새들, 네. 꽃들, 나무 가지들. 네. 그래서 매일 뭐 산골이니까 다른 친구 하는 게 아니라 돌짝밭에 있는 다람쥐 잡아가지고 다람쥐하고 놀던 거. 저 새집에 올라가서 새집에 있는 새끼들 데려다가 새집 지어놓고 먹이 주면서 개들하고 놀던 맞아요. 거.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데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랬죠. 하다못해 고기를 잡아도 그때는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네.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 웅덩이를 만들었고 거다가 앉아서 이거는 내 고기야 하면서 고기들이 잘 있나 보고 가고 오고 가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하면서도 자연을 상당히 낯설게 안 느껴지고 또 어떤 집을 짓더라도 자연하고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을 늘 꿈을 꾸는 게 네. 사실 없으면 자연을 차용해 봅니다. 집을 지었는데 나무가 없으면 요 창에서는 어떤 나무가 여기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모든 집은 반드시 보면은 왜 거기에 창이 이렇게 있는지를 창을 내다보면은 뭘 내가 보여주려고 그게 만들어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자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네요. 그렇죠. 내가 뭘 보고 자랐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는 어디 저 해외에 나가건 국내에서 여행을 가면은 항상 그 숙소를 정할 때 옵션이 그겁니다. 어떤 방을 주세요 할 때 제 요구는 나무 가지가 보이는 방을 주세요. 자연하고의 관계를 못 맺으면은 남의 집이 되더라도 저는 안정감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선생님 집에는 그냥 자연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어느 창문에 내다보면은 대나무만 보이고 어느 거기를 보면은 대왕 참나무가 보이고 어디는 에메랄드 그린이 보이고 어디에는 무슨 꽃이 보이고 무슨 꽃이 보이고 무슨 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항상 눈을 떴을 때 눈길을 밖으로 줬을 때 보여야 되는 자연은 이거여야 된다는 게 없을 때는 만들어서라도 하죠. 그런 감각적인 거는 솔직히 해서 커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도 그 초년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교수님 같이 감격스럽지 않지만 좀 저녁마다 이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통해서 내 추억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골 마을 전경 나무 하나까지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떠오르죠. 항상 요즘엔 그 이제 감상문을 써요. 그 글을 통해서 고향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딱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음악이 들려주는 그런 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계속 요즘에 좀 그게 나 나름대로 멋있어요. 추억할 거리가 없다는 것만큼 메마른 삶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시골에서 또 제가 두메 산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남들이 우리가 학습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깨구리하고 놀던 것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학습이 아니라 그거는 생활의 체험이었고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추억거리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도 감성으로 건축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공유가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제가 빚어놓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기억이 없더라도 나중에 와서 느껴보니까 이게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느낌이 있네. 그게 공유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도 추억은 있게 마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거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쵸? 맞습니다. 네.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네.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로서 내가 너인데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요? 아유.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광산을 하셔서 등록금 대주시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광산이 파산을 해서 네. 그때부터는 제가 혼자서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올 때까지 단 한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학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기 아르바이트로 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쭉 이어졌는데, 아버님의 생각은 참 내가 널 못 도와줘서 도와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거꾸로 아버님에게 지금 안 계셔도 제가 참 아버님을 회상하고 아버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게 그 유산을 아버지가 제게 물려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용기도 맞아요. 충분히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보다도 나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의 목표도 생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님이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늘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누군가 가치로 매겨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진짜 좋은 유산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참 그걸 과장을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맞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제게 단 한 번이라도 야, 공부 그만하고 니는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동생들을 네가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적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려우니까 맞은 저를 생각하면 야, 나가서 네가 좀 가사에 보탬이 되라. 사실 좀 고등학교 하고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제 개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저를 지칭할 때 야 이놈아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아들아 이렇게는 불러봐서 썰을 갖다 하는 적은 한 번도 들은 적이 굉장히 없고, 교양 있게 키우셨네. 제가 참 지금도 나는 그걸 못했는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뺨 한 번, 종아리 한 번을 저 두 분에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참 좋으신 부모님. 저는 우리 애들이 뭘 기억할까 지금 생각하네요. 아니요, 저는 참 나도 못한 건데, 우리 아버님이 제게 유일하게 제가 잘못해가지고 혼난 기억이 딱 한 번 있는데, 중학교 때인데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요? 학교 가다가 만화를 갖다가 일주일치를 빌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강원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곡 속에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매일 만화만 보는 거예요. 아침에 가다 보고 바위 밑에 숨겨놓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보고 하다가 아버지 광산에 있는 광부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소장님 아들이 저기 바위에 앉아가 만화 보고 학교 안 가던 내가 아버지인데 일러주셔가지고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저를 불러놓고 참 야단을 쳤으면은 제가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유일하게 하신 거는 우신 거예요.
근데 어린 제가 보기도 뭐라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게 매 맞고 그런 게 당연한데. 야 이놈아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아버지 제발 좀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울고 만 게. 그러기를 제 기억에 아마 한두 시간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야. 그리고 물론 뭐 그 전에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은 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두 번 다시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게. 예,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 꿇으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면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훌륭하셨네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순수한 자연에서 제가 자라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기르면서도, 그래서 제 동생들도 제게로 혼난 적은 있어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도 저는 무서워해도 부모님은 안 무서워했노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또 반대로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강하셨는데 잘못하면 제가 좀 지금도 말갈랭이지만 그때도 아마 그 초년이 말갈랭이로 토막에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 해초를 착착하면 그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매를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매는 다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 눈 가운데서 열심히 혼자 그 배잔뱅이 그 땀 냄새 켜고 그 했을 때 내가 점심 참내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힘들게 나오시던 그 모습 그런 게 그렇게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일생을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부족하지. 항상 부족하지. 지금도 밤 12시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항상 뭘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뭐 이거 좀 일한다고 그래서 이게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옛날에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런 게 내 인생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번 분들이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빈 그릇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몰라도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그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보석이죠. 정말이죠. 네, 그거는 뭐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저는 진짜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죠. 은덕을 많이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신문이나 뭐 어디 보면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뭐 막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꿈도 많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고 지금도 이렇게 이 유튜브라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세월이 좋아졌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되나? 난 또 무슨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일해야 된다.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 참 즐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느끼지를 않으면은 절대로 발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유학의 길을 들어선 것도 사실은 저는 고학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했지만은 졸업하자마자 대학 강단에 섰거든요. 전임 강사로서. 대단하셨네. 전임 강사로 강단에 섰으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우리 첫째 딸아이도 태어났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안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유학을 안 갔죠. 그렇죠. 안 갔는데 막상 제가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교단에 서서 보니까 제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게 다른 게 가난한 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제가 유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제가 책에 읽어보고 맞아요. 요게 요렇게 썼으니까 요렇게 나는 이해했다 하는 것밖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책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교수라고 봉급을 받아 가지고 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니까 나를 존중해 달라고 하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딱 1년 교편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성적을 내고 그게 몇 살이실 때예요? 제가 30 됐을 때죠. 12월 23일 날 사직서를 써가지고 하니까 학장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왜 무슨 이유로 사표를 내느냐, 다른 학교로 가느냐, 뭐 학교의 대우가 부족하냐, 뭐냐. 그게 아니고 학장님 제가 사표를 내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학생들 앞에 부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지식이 가난한 줄은 몰라서 그래서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유학이 자유롭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죠. 해외 여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유학을 가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70년대 말이니까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있으니까 맞아. 건설 노동자로 나갔다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에 주저앉는 방법 하나. 다른 하나는 국가고시, 유학자격고시라는 걸 쳐가지고 그렇죠. 국가고시를 쳐서 자격을 얻어가지고 가는 방법 하나 두 개인데 강 교수는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유학을 간다고 그렇게 일단은 사표부터 내놓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국가고시를 봤었어요. 네. 유학 자격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그때 유학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없죠. 근데 그게 참 제가 아까도 경제적인 그릇은 비어 있어도 마음의 그릇은 차 있는 게 많다는 것이 워낙 그 경제적인 빈 그릇이 컸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유학이라고 해서 돈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는데 실제 12월에 사표 내고 1월 말에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학교를 그만두고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유학 갈 꿈을 가지고 학교로부터 일단은 그만두고 준비를 해가지고 유학고시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독일에서 저희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왕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독일로 온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유학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비행기 표까지 동봉을 해서 와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돈 1원도 안 갖다 쓰고 진짜 차비까지 그쪽에서 보내주신 거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서류상에 부모 자식은 아니어도 연을 그렇게 너희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 독일 부모님하고 연이 그렇게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해서 저는 참 몇 년이나 계셨어요? 저는 그 유학 생활을 조금 독일에 간 사람 치고는 아주 짧게 했죠. 그래요? 5년을 못 채우고 학위를 받아 돌아왔으니까요. 보통 뭐 10년 가까이는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저는 반을 못 채우고 온 것도 우선은 제 아내가 독일어에 능통했고 또 저는 독일 부모님들하고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독일어를 익혔기 때문에 남들이 학원에서 읽혀가지고 배워가면서 독일어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삶 자체가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독일에 계시네요? 네. 지금 돌아가셔서 항상 그 평소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 전에 한 가족이었는데 당신들은 독일에 태어났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국적이 달라 그러는데 대신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유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묻히기를 원하셔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묻힐 자리에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에 와 계십니다. 어머 그래요? 예. 어머 너무 놀랐다. 네, 그거는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내용을 저희 아버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옆에 우리 독일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한국까지 모시고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감격이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진짜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자연하고 건축하고의 관계 맺기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주어지는 여건과 조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또 풍요롭게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저는 제 삶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은 기적 같은 삶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독일 부모님을 또 한국까지 와서 그것도 또 나를 기다린다 한국 땅에서 나를 기다린다 한다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네요. 정말 드라마네요. 아유 세상에 감사해라. 그게 누가 계획을 하거나 또 그렇게 희망을 한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게는 허락되었고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제 아버님이 입으시던 바지를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70년이 넘었고 어떤 건 80년이 넘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바지와 아버지가 입으시던 자켓 지금 외투를 지금도 입고 있는데 입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왜냐면 옛날 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 절대로 제가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런 부모님을 참 연을 맺게 해주셨고 또 그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의 후원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가 봐요. 제가 받은 만큼을 다 못 돌려줄까 봐 늘 안타까워. 흥분이 되네요. 세상에는 그런 거는 또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러시죠. 제 개인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